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7월의 시험본 4회차 시험 물류 2급 실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1번부터 바로 볼게요. 자, 품목 등록의 계정 구분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품목 등록 들어가시면 되겠죠. 시스템 관리에 기초정보 관리에 품목 등록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서 배터리 TS50의 계정을 물어봤습니다. 이런 문제는 많이 풀어보셨죠? 바로 조회 눌러보고 여기서 배터리를 찾습니다. 쭉 내려가서 배터리 TS50 계정은 상품이네요. 그래서 바로 상품 찾아주시면 됩니다. 답은 2번.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품목군의 사용 여부 설정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했습니다. 품목군 등록 들어가 주시고요. 조회. 자, 비포장이 미사용인 건 알 수 있죠? 요번에 이론이 조금 첫 유형인 것처럼 애매하게 나왔는데 실기는 쉽게 나왔네요. 3번 볼까요? 3번은 주식회사 한국자전거에 등록된 일반거래처 중에 업태가 제조 외로 그러면 일반거래처 등록에 들어가고요. 조회를 눌러서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외로 등록된 거 대응전공 들어가면 대응전공이 제조외네요.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상사에 가보시면은 업태가 도소매 외네요. 그래서 제조 외로 등록된 건 대응전공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답은 1번. 자, 4번 문제입니다. 한국자전거 본사는 고객별 판매 계획을 등록하고 있다. 그러면 판매 계획 고객별로 들어가라. 영업관리에 들어가서 저처럼 이렇게 쭉 열어주시고요. 메뉴를 고객별 판매 등록, 판매 계획 고객별 상세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들어가서 매출 예상금액이 가장 큰 거 2025년 7월입니다. 조회에 눌러보고 매출 예상금액이 가장 큰 거는 제동기여네요.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문제. 견적건 중에 그러면 그렇죠. 견적 등록에 한번 가보셔야 되겠죠. 견적 등록으로 들어가고요. 견적 등록에서 조회를 누르고 날짜 한번 볼까요? 날짜는 7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입니다. 조회. 자, 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뭐라 했냐면 프로젝트 특별 할인 판매로 등록된 거.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은 프로젝트가 특별 할인 판매로 등록됐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이시나요, 여러분? 프로젝트가 특별 할인 판매로 등록된 거. 1번이 지금 특별 할인 판매로 등록됐습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첫 번째 나오면 하나 더 보라 했죠. 하나 상사에 보시면 그렇지, 일반 자전거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견적 내용 중에 계정 구분이 반제품으로 설정된 것을 고르세요. 수량이 합계래요. 견적인데 합계래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디 가라 했죠? 견적 현황 가라 했죠? 합계를 물어보는 건 현황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1000번에 날짜는 7월 2일부터 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조회 눌러보시고 여기서 뭐라 했냐면 계정 구분이 반제품이래요. 자, 계정은 여기서 볼 수 없고요. 검색 상세에 들어가서 계정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조회 눌러주시고 이 계정이 반제품인 것들의 관리단위 수량이 합이라 했습니다. 관리단위 수량의 합은 60이네요. 답은 4번입니다. 7번 문제. 국내 수주 내역 중 실적 담당자가 이종현으로 그럼 수주 등록에 한번 가보고요. 날짜는 7월 3일부터 7월 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적 담당자가 이종현으로 되어 있고 자, 조회 한번 가볼까요? 그랬을 때 검사
과정을 포함하는 수주번호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종현이면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네요. 우선은 2번 체크하고요. 하나 더 있죠. 4번은 무검사입니다. 그래서 답은 그렇죠. SO 2번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8번 문제를 보시면은 8번 문제는 국내 출고 내역 중에 합을 물어봤어요. 그럼 이번에도 출고 현황에 한번 가볼까요? 출고 현황에 가셔서 1000번에 날짜는 7월 4일부터 7월 4일까지입니다. 조회 눌러보겠습니다. 조회 눌러보고 여기서 창고가 상품 창고래요. 상품 창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출고 등록에서 보셔도 되고 출고 처리에서 보셔도 되고. 자, 그러면 거래처별로 보라는 거네요. 지금 거래처별로. 그러면 거래처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대흥전공 조회 한번 눌러볼까요? 자, 대흥전공으로 놓고 지금 여기서 무슨 창고? 상품 창고죠. 위에 3개 얘기하는 거네요. 3개를 갖다가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442죠. 442 이렇게 하나씩 체크해서 요만큼이네요. 요만큼 10개 빼주면 되겠네요. 12개. 그렇죠? 대응전공. 자, 그 다음에 하나상사. 하나상사도 마찬가지. 여기도 10개 빼주면 되겠네요. 14개. 이렇게 하나씩 봐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빅파워 조회. 지금 여기는 상품 창고만 있네요. 12개. 그 다음에 제동기어 들어가서 조회. 자, 여기도 보시면 상품 창고만 있네요. 15개.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지금 가장 큰 건 그렇죠. 제동기어죠. 15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자전거 본사는 2025년 7월 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세금계산서 내역 중에 해당 일자의 발행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세금계산서 처리 한번 가볼까요? 마감번호를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7월 5일입니다. 7월 5일부터 7월 5일 조회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에 지금 마감번호가 없는 걸 찾아보란 얘기죠. 2번은 있고요. 3번도 있고요. 5번 있고요. 6번 있습니다. 4번은 없네요. 간단하게 볼 수 있는 현황 문제였습니다. 답은 3번. 자, 10번 문제. 선수금 정리된 내역을 골라봐라. 수금 등록에 가서 날짜는 7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입니다. 조회하고 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선수금 정리를 보시고 7월 5일자에 등록된 고객 바로 나왔네요. 대응전공이 7월 5일자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상사 7월 6일이네요. 맞는 건 대응전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11번 고객별 미수채권 정보를 확인하고 그러면 미수채권 집계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수채권 집계에 들어가서 지금 날짜는 7월 한 달로 주고요. 자, 국내 줄고 발생기준 조회 거래처별로 봤습니다. 자, 여기서 미수채권 잔액이 가장 작은 거래처를 물어봤네요. 제동기어가 지금 제일 작습니다. 답은 4번. 자, 12번 문제는 여기서부터는 구매 자재 쪽으로 넘어가죠. 구매 자재 쪽으로 넘어와서 항상 우리 풀 때 했던 것처럼 저처럼 이렇게 쭉 열어주시고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품목군이 반조립품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MPS의 계획 수량이 가장 적은 거 MPS 들어가고요. 날짜는 8월 1일입니다. 자, 계획 구문은 시뮬레이션으로 되어 있고요. 조회 눌러봤습니다. 자, 여기서 품목군이 뭐라고요? 품목군이 반조립품이래요. 조회 눌러주시면 2개 나오네요.
그 중에서 계획 수량이 작은 건 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답은 2번. 자,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 다음 청구 내역 중 발주 등록의 메뉴의 청구 적용 조회 기능을 이용하여 적용 가능한 청구권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구 등록 우선 가볼까요? 청구 등록 가보고 지금 발주에서 조회되는 걸 물어봤죠. 이 문제처럼 푸는 문제를 앞에서도 한번 풀었던 것 같아요. 조회해 보시면은 여기서 이 얘기가 뭐냐, 자, 발주 등록 메뉴의 청구 적용 기능을 이용해서 조회 가능한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발주 등록은 뭐예요? 구매 발주죠. 구매 발주. 자, 그리고 나서 구매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력을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 하나를 갖다가 이력 정보를 보시면 얘는 그 이전 이후 등록이 아무것도 안 돼 있다 보니까 PR 1번은 등록이 가능한 거고요. 4번을 보시면 이 프로세스는 뒤에 보니까 이제 발주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발주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발주가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은 그렇죠. PR 1번이 됩니다. 이 문제 괜찮은 문제예요. 이론 플러스 실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4번. 고객의 주문에 의해 등록된 발주 번호를 고르세요. 발주 등록에 가서 6일부터 6일까지입니다. 7월 6일부터 6일까지로 놓고요. 조회를 눌러서 4건이 나오는데, 자, 우클릭해서 이력 정보를 보고 지금 이게 뭐예요? 여기가 직접 입력했다는 화면이 되겠죠. 수주에서 온 걸 찾으라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직접 입력. 제일물산은 수주에서 왔네요. 가끔은 수주 번호를 갖다 직접 물어보기도 하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그렇죠. 3번입니다. 15번. 15번은 한국자전거 본사는 거래처에 요청한 발주 내역을 마감 처리했다고 합니다. 발주 마감 처리해 주시고요. 사유가 다른 것을 골라봐라 라고 했네요. 7월 7일부터 7일까지입니다. 자, 조회 눌러주시고요. 자, 거래처 재고 부족, 낱개의 만료 둘 중에 하나겠네요. 하나만 더 찍어보면 낱개의 만료기 때문에 그렇죠. 거래처 재고 부족이 답이 되겠다. 답은 1번. 자, 16번. 한국자전거 본사는 2025년 7월 8일에 영동바이크로 발주한 물건을 입고하기 전에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입고검사 등록에 한번 가보고요. 지금 날짜는 7월 8일이죠. 7월 8일부터 8일까지 조회 눌렀습니다. 한 건 나오고요. 요건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지금 무슨 검사했니? 라는 거라서 성능 검사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17번입니다. 아래 데이터를 조회하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내 입고 내역 중에 입고 장소가 다른 품목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입고 내역 중에 입고 처리 국내가 있죠? 가볼까요? 입고를 확인하라 했으니까요. 자, 7월 10일부터 언제까지? 10일까지입니다. 자, 창고는 부품 창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조회 눌러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건 하나씩 찍어서 장소 보시면 되겠죠. 예비 장소, 부품 장소, 부품 장소, 부품 장소. 제일 처음에 있는 휠 프론트 MTB는 다른 장소에 있더라. 답은 1번. 자, 18번. 국내 입고 내역 중에 매입 미마감 잔량의 합의. 그러면 매입 미마감이죠. 매입 미마감 현황에 한번 가볼까요? 가서 1000번에 날짜는 7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입니다. 조회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서 잔량의 합이 가장 많은 거 거래처별로 보시면 되겠네요. 세리마이어 조회. 세리마이어는 40개. 그죠? 그 다음에 형광램프는
60개 하나씩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일물산인가요? 제일물산 50개, 그리고 YK 배달입니다. YK 배달 50개, 아까 60개짜리 있었죠? 형광램프가 60개로 제일 많다. 19번 문제. 재고이동 등록에 대한 내용이네요. 한국자전거 본사는 2025년 7월 15일에 유아용 자전거 1개를 점검 목적으로 특정 창고와 장소로 이동시켰습니다. 특정 창고와 장소는 적합 여부가 부적합이며 가용 재고는 여러 사용되어 있는 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 해당되는 걸 찾아봐라 라는 건데, 얘가 그래도 지금 나온 문제 중에 제일 힘든 문제죠. 오프라인에서 배우신 분들한테는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는 1급에서는 항상 이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2급에서 나오는 분들은 가끔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 제가 얘기했죠. 요 장소를 체크를 해줘야 된다. 상품 장소, 적재 장소, 예비 장소, 대기 장소. 이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얘랑 누구랑 찾아봐라? 그렇죠. 시스템 관리에 창고 공정, 외주 공정에서 제가 요거를 우클릭해서 화면을 분리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봐주실까요? 자, 조회를 누르고 제품 창고니까 제품 창고에 장소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부적합의 여로 된 걸 찾아봐라. 자, 지금 상품 창고네요. 제품 창고가 아니라 상품 창고고 부적합의 여니까 상품 예비 장소가 되겠고요. 상품 예비 장소로 나온 건 MV 3번이네요. 그쵸? 그래서 답을 우리가 3번으로 찾아낼 수 있었다. 어렵지 않은 문제 몇 번만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번. 위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장 내 품목의 가용 재고 나오면 어디 가라 했어요. 제가 가용 재고 나오면 그죠? 현재고 현황 전사 사업장 가라 했죠. 그리고 지금 본사로 나왔으니까 사업장이 되겠죠. 본사에 가서 2025년 품목 9는 와이어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분류는 파이프가 되겠네요. 파이프 205번입니다. 자, 조회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가용재고량은 우측으로 좀 가볼까요? 가용재고량은 20개네요. 답은 20개, 4번입니다. 한번 문제를 풀어봤는데 2급 시뮬레이션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론 문제에서 좀 당황하신 분들도 실기에서 좀 커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변별력을 따지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차수가 또 어렵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회차 시험 보신 분들은 좀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문제 다 풀어봤고요. 다음에는 물리 1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